손흥민, 레알에 원하는 조건을 전달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지난 10일 손흥민이 레알에 원하는 계약 조건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스페인과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의 레알 이적설에 대해서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확인된 바가 하나도 없으며 9일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 같은 이적설을 잠재우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연봉 등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5, 6년 재계약으로 보인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반드시 팀에 남기려 한다. 재계약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를 통한 이적 시장에 정통한 로마노는 손흥민도 잔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 역시 손흥민이 2023년 후에도 토트넘에 남을 생각이라며 손흥민과 토트넘은 2023년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손흥민이 레알에 관심을 받는 것은 그저 소문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흥민 측에서 레알에 원하는 조건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레알 이적설은 소문이 아닌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은 오는 여름 레알의 최우선 목표로 꼽힌다. 그는 레알에 원하는 계약 조건을 전달했다라며 일단 협상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팀 내 슈퍼스타급 지위를 원한다. 이는 선발 자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손흥민은 레알에 가서도 주전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영입 실패라고 여겨지는 아자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는 손흥민의 영입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는 치명적인 왼쪽 공격수이고 카림 벤제마에 의존하는 공격진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보고서 호날두를 떠올리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OK 디아리오도 지난 7일 손흥민의 레알의 톱 타깃이다. 지네딘 지단이 그에게 슈퍼스타 지위를 보장한다면 레알 이적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알은 손흥민에게서 호날두의 모습을 봤다며 최근 불거진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과 호날두의 플레이 스타일은 닮은 구석이 있다면서 이 둘은 측면에서 뛰면서 중앙으로 들어와 골을 낚아챈다. 빠른 발과 강력한 슈팅은 판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매체 IBT 타임즈도 11일 레알 마드리드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에게서 새로운 호날두를 봤다. 현재 손흥민은 해리케인과 함께 주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의 가장 믿을만한 스트라이커이고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호날두와 마찬가지로 빠른 돌파와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2일 2016년 8월 이후 유럽 주요 리그 골잡이 등 득점을 통계내어 손흥민의 골 결정력이 호날두, 메시, 레반도프스키를 앞설 정도로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기대 득점 대비 득점 비율에서 44.41%로 2위 해리케인보다 2배였습니다. 3위는 메시였고 호날두는 0.67%로 손흥민과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손흥민의 결정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피니셔. 손흥민을 상대하는 골키퍼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15골 6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며 페널티킥 하나 없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12골로 득점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아스날 골은 토트넘 12월 골의 영광을 차지하며 4개월 연속 토트넘 이달의 골 영예를 안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를 지도한 바 있는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사령탑 부임 후 손흥민을 호날두처럼 쓴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공격에서 손흥민과 호날두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알은 갈락티코 2기에서 우승컵에 들어올렸던 호날두의 역할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영입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레알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보도되자 토트넘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몸값은 현재 1200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한 토트넘 팬은 1억 유로, 하나로 약 1336억 원에 손흥민은 안 된다며 2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3340억에 라파엘 바란을 얹히면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팬덤은 피파 연구소에서 손흥민의 몸값을 975억으로 평가하며 시장 가치를 세계 51위로 발표하자 분노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세계 51위, 실제 가치는 최소한 30계단은 더 높다. 손흥민은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가치는 3,000에서 3,500만 파운드는 더 높아야 한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
팬들은 손흥민의 몸값이 975억으로 작년보다 7% 낮아졌다는 피파 연구소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고 있기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잡으려고 하지만 최근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토트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돈발롱은 본격적으로 이적 협상이 시작되면 금액이 1억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절대 못 보낸다고 외치면서도 레알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 궁금해하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번 겨울에는 이적이 성사될지 불투명하지만 손흥민의 레알 이적은 차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10일 이번 시즌 손흥민보다 좋은 활약을 선보이는 선수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한 명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골잡이로 이번 시즌도 20골로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축구 전문가 니나드 바바디카가 유럽 5대 리그 공격수들의 슈팅력을 분석했다. 레반도프스키가 1위, 2위는 손흥민이다. 이번 시즌 개막 이전 손흥민에 대한 골 기대값은 6.7골이었지만 그는 이미 12골을 넣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발롱도르를 탄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평가받는 것도 놀랍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레알과 같은 빅클럽으로 간다면 이 또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은 2019-2020년 시즌 챔피언스 우승을 하며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가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의 훌륭한 활약도 뛰어났지만 이를 일선에서 지원해주는 강력한 화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레알로 가서 수비 부담을 덜고 강력한 지원을 받는다면 레반도프스키 못지않게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토트넘에서 이루지 못한 트로피까지 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한국의 축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하려 하고 넥스트 호날두로 여겨지고 있음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최근 송재익 축구 캐스터와 신문산 해설위원이 15년 만에 만나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1997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을 중계했고 1998년, 2002년, 2006년 월드컵에서도 감격스러운 순간을 전했습니다. 특히 도쿄 대첩이라 불리는 한일전에서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라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이 둘은 15년 만에 만나 자신들이 손흥민의 70m 원더골을 중계한다면 뭐라 했을까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재희 캐스터가 손흥민 골이기 전에 대한민국 골이라고 하면 신문산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예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하버드대 MGO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네, 한국인들의 기대와 달리 공식적으로 최종 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색이나 작업과 기록물 보관 작업을 위해 논문을 송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램지어 논문에 대해 역사적 증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이후 처음 나온 학술지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논문의 철회와 삭제를 요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반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학계에서는 램지어의 엉터리 주장을 담은 논문을 학술지가 수용하고 출판할 것이라는 소식에 놀라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학술지는 학술지의 권위를 완벽히 상실했습니다. 학술지가 아니라 그냥 선동매체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학술지 측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로비를 받은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램지어 논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논문의 파장이 커지자 CNN, 알자지라, ZAP 등 전 세계 초대형 유력 매체들이 잇따라 관련 내용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램지어가 국제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는 램지어가 무척 미울 것입니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으니까요. 전 세계 언론들은 이 논문의 배경이 된 위안부 참상을 상세히 다루면서 위안부는 전쟁 범죄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등을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램지어 논문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상을 환기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이런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망언한 램지어 교수가 국제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CNN이 램지어 논문 사태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CNN의 보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가 실제로 매춘을 강요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은 이후 모든 사태가 촉발되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격렬한 반응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과 북한, 중국에서는 당시 여성들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 이어서 미 국무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이다. 민감한 역사 문제를 대처하면서 지역과 국제적 공동 우선순위에 관한 협력은 진행되어야 한다. CNN은 고노다마까지 언급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위안부는 한국과 일본 간에 긴장이 흐르는 주제이다. 일본이 1993년 고노다마에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확인했지만 최근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 시절 고노다마 작성 과정 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CNN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 언론들이 다루었어야 할 이야기를 CNN은 빠짐없이 다루었습니다. 위안부 보도 사례는 한국과 한중 매체 외에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방영되는 포르투갈 방송 ZAP도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ZAP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한 뒤 미국 내 아시아 역사 전문가들이 대거 반박에 나선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알렉시아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독일이 나치 학살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중동의 유력 매체 알자지라도 지난 5일 게임 이론 논문이 한국 위안부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램지어 논문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론은 이용수 할머니와 네덜란드 얀러프 오에른 여사의 당시 증언 내용을 통해 위안부 실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세계 그 어느 언론도 램지어의 주장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이어 주요 2의 당사국들의 반발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로 침략전쟁을 눈가림하는 모든 잘못된 행위에 반대한다. 북한마저 램지어 교수를 가짜 학자라고 부르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북한 매체의 기사는 속 시원한 일가를 날렸습니다. 램지어는 일본의 반동주의자들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지지할 뿐 아니라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그는 학자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한국 여성가족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엄청납니다. 일본 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램지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파이트 포 저스티스와 일본 역사학연구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첫 비판 성명입니다. 당초 램지어 논문 사태는 국제학술지 차원에서 다뤄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국가의 일반인들이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CNN을 비롯해 중동 최대 매체인 알자지라 등 유력 해외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일본의 잔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일본 현지마저도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램지어의 논문이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의 논문이 선행연구가 무시되었다고 강조했죠. 많은 일본어 문헌을 참고하고는 있지만 취급이 자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주장만 전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일례로 램지어는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도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안부는 일본이 직접 모집하거나 일본군의 지시, 명령을 통해 강제 모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연구자들의 평가에 기반해 램지어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한 뒤 게재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술지를 압박한 것입니다. 일본 현지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지로서도 큰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극우 세력이 확산시키는 위안부 실체 부정론에 대해서 사실과 역사적 정의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일본, 한국, 북미 등 국경을 넘어서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